자, 우연물 2차, 1차하고 틀리죠? 가장 틀린 점이 내가 직접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형. 내가 잘 몰라도 많이 공부하면 눈에 익은 그 부분이 나와서 쉽게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2차는 내가 전혀 모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방법은 암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1차와 2차 과목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거기에 이제 1차에서 공업 경영이 빠졌죠. 공업 경영이 빠졌고 주로 2차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우연물의 성질 및 취급, 그 다음에 시설 기준, 관계 법령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치우쳐서 나오고 있죠. 1차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이 법규에 대한 그 문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쓰셔야 돼요. 주로 2차에서 물어보는 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2가지, 3가지를 답을 연속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에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론적인 문제, 이론적인 것들은 어떤 의미만 부여하면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0문항 다 이제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빈칸 없이 가죠.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문제에서 뭐 25문제 많게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뭡니까? 내가 채워나가야 돼요. 빈칸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모르면 얘가 빈칸이 돼버리죠. 하지만 2차 시험 볼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빈칸이 없도록 뭐라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왜? 자, 얘는 답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 그래서 이 빈칸을 놓으면 그냥 0점 처리됩니다. 자, 여기에 틀린 답을 쓴다고 해서 간점이라는 게 없어요. 틀린 답을 내가 써서 얘가 틀렸다 해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간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에 아무거나도 써놓으셔야 돼. 왜? 내가 우연물 기능장 공부하면서 뭐라도 아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연물에 관련된 어떤 용어나 단어들을 써놓으시라는 얘기죠. 그게 맞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당락을 1점이나 0.5점 차이로 당락이 되는데, 이 빈칸을 놔두면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놓치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실 때 항상 빈칸은 남기지 마시고 뭐라도 써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2차에 쓸 때는 법규는 정확히 쓰셔야 돼요. 법규 문제. 자, 볼까요? 자, 접지. 자, 접지가 뭐죠? 이거였죠? 그 정전기 방지 대책. 그다음에 접지, 그다음에 뭐 공기 이온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기 이온화, 접지, 상대 습도. 그죠? 상대 습도를 70% 유지하는 거. 요거는 법에 나와 있는 정전기 방지 대책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본딩이라든지 뭐 제전기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죠, 이론적으로. 하지만 법에 이렇게 접지, 공기 이온화, 상대 습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대책을 뭐 3가지 이상 쓰시오. 그러면 얘들이 먼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법규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이론적인 거. 자, 이론적인 거 가연몰 조건 볼까요? 가연몰 조건. 가연몰의 조건. 얘는 법규적인 게 아니죠? 이론적인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공기와의 표면적이 넓을 것. 그죠? 열 전도율이 뭐 작을 것. 또 뭡니까? 잘 탈 수 있는 조건일 것. 이런 게 이론적인 거니까 답이 법규에 어떤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의미만 부여하면 점수를 준다. 이게 2차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빈칸을 남기지 마시고 뭐라도 쓰란 얘기죠. 뭐라도. 자, 그러면 제1편 그 우연물의 연소 및 소화 OT.
이 시간인데 여기 우연물의 연소 및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상대적으로 제1편은 문제 출제 빈도가 좀 많이 낮습니다. 낮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봐야죠. 이제 첫 번째. 연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연소의 정의. 그죠? 정의. 기본이잖아요. 예, 연소의 정의. 뭡니까? 열, 빛, 산화반응. 요 세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죠. 자, 연소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연물의 연소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우연물이니까 우연물의 연소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죠. 첫 번째, 특히 유류화재, 그죠? 유류화재. 당연히 우연물이니까 유류화재가 좀 많겠죠? 자, 유류화재에서도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사류, 중진류, 경진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화재들, 보일오버라든지 슬로버버, 그죠?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류화재에서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금속화재. 우연물이 대부분이 금속류들이 많죠. 자, 금속화재. 자, 우연물에서의 이 화재에서는, 금속화재에서는 물을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 한번, 자, 금속화재 K, 칼륨에 물을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산화칼륨, 그리고 수소가 나오죠. 자, 계수 맞추면 여기 2분의 1이 되겠죠. 자, 보세요.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나온다는 거죠. 물을 쓰면. 그래서 우연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우연물에서 화재에서, 특히 금속 화재에서 물을 썼을 때 나오는 현상들, 요게 문제가 잘 나오겠죠. 자, 기본적으로, 자, 칼륨 화재에서 물을 썼을 때 나오는 가스 종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칼륨 1몰일 때 가연성 가스 몇 몰 나오냐? 칼륨 1kg일 때 수소가스 얼마가 나오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금속 화재에서는 물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 이거는 이 제1편, 특히 2편에선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금속 화재. 자, 그래서 우리 금속 화재 건조사나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 이런 걸 통해서 소화를 하고 있었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연소의 삼요소. 자, 연소의 삼요소 우리 다 알고 있었죠. 가산점, 가산점, 가연물이죠. 산소, 점화원. 자, 여기서 이제 가연물의 조건이 어떤 건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산소. 자, 우연물에서 산소 공급원으로 작용하는 우연물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인류, 그죠? 오류, 용류. 얘네들이 산소 공급원으로 작용하죠? 자, 점화원. 점화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전기죠? 그죠? 정전기. 자, 정전기도 이 방지 대책 좀 전에 했었죠. 접지, 그 다음에 그 공기 이온화, 상대 습도 70% 이상 유지. 자, 정전기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방지 대책까지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연소 관련해서 네 번째, 연소 범위. 자, 그죠? 모든 연소는 이 연소 범위 안에 들어야 그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연소 범위 중요한 물질들, 아세틸렌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메탄이라든지
등등 뭐 몇 가지 있죠. 이거 암기를 꼭 해야 되죠. 이거를 암기를 해야 계산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2차 시험 볼 때 연소 범위 4가지 물질을 주고 쓰라고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되면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암기를 해야 되고. 자, 연소 범위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자, 오염도, 그죠? 오염도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혼합가스. 혼합가스의 연소 범위. 이것도 물어보겠죠, 그죠? 자, 아세틸렌이나 수소가 혼합됐을 때 혼합가스의 연소 범위 알려면 얘네들의 연소 범위를 알고 있어야 내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연소 범위를 이 오염도라든지 혼합가스 연소 범위 주어지고 그 문제를 풀 수는 있죠. 풀어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시험이 쉽게 나오는 거죠. 자, 연소 범위를 안 주고 오염도라든지 이런 연소 범위, 혼합가스 연소 범위를 풀어다오. 그러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연소 범위 중요한 물질들은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소화 방법. 그죠? 우리가 연소를 배웠으면 이거를 끌 수 있는 어떤 소화 이론이 나와야 되겠죠. 자, 소화 방법은 연소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소화 방법. 첫 번째 냉각. 두 번째가 뭡니까? 질식. 세 번째가 제거. 네 번째가 뭐 부촉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냉각은 뭡니까? 인하점 이하로 낮추는 방법. 자, 질식은 산소 농도를 얼마로요? 그렇죠. 15% 이하로 낮추는 거. 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소화 방법까지 알아야 되고, 여기도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그, 분자에 관련된 식. 가장 중요한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PV는 nRT. n분의 WRT. 자,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시죠? 자, 요거. 이게 왜 중요하냐? 화학 반응식을 주고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압력 물어보고, 부피 물어보고, 몰수 물어보고, 온도 물어보고. 그죠? 이 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죠. 1차 때 우리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에 관련된 식,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보일샤일의 법칙. 그죠? 이것도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법칙들, 여러분들 1차 때 다 했던 공식들이죠.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이게 분자에 관련된 식, 뭐 요거는 두 가지는 꼭 가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유체역학. 자, 유체역학에서 기본적인 마찰 손실이죠. 자, 마찰 손실 관련된 식. 첫 번째, 달시식 있죠? 달수의 바식. 그죠? 달수의 바식. 그 다음에 하젠 윌리엄스 식도 있죠? 하젠 윌리엄스 식. D의 4.87에 유량의 그 1.85승 곱하기 L. 그죠?
우리가 다 요거 1차 다 했습니다. 요 마찰에 관련된 식들. 자, 요런 것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2차 시험은 그렇습니다. 1차를 되게 열심히 하셔서 이 암기 위주로 하신 분들, 그죠? 암기 위주로 하신 분들은 2차 시험이 좀 수월할 수가 있어요. 수월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라도 이 쓰는 연습으로 공부를 하시면 2차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죠. 오감을 느끼면서 2차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쓰고,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소리로 듣고, 이렇게 오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면 2차 시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그 우연물의 연소 및 소화 이 부분에서는 요 부분이 지금 했던 그 이론들이 중요하니까 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그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 강의를 2차를 수강하신 분들은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이겠죠. 1차에 합격하신 분들 모두 저와 같이 열심히 해서 2차를 모두 전원 합격 목표로 또 열심히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트 시간은 이것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 제1편 우연물의 연소 및 소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